안녕하세요. 박영미 약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동의수세원 한문해석 8회 사상인 변중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긴 챕터의 마지막까지 공부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챕터를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인 변중론은 동의수서본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재만 선생님께서 이 앞부분의 병증론, 성사 확장에 대한 이론 모두 다 끝내고 나셔서 썸머리, 어떻게 생각하면 요약본에 해당하는 것처럼 어떤 본인이 설명했던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아마도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사상인을 구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셔서 가장 쉽게 구별하는 법을 요약 정리해 주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동의수세본을 쓴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책을 마지막에 쓴 저자의 술회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이제 사상인 변증론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앞부분보다는 더 요약본이라서 간단합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써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현재는 우리가 키워드라는 말이 많은데 이 천재들은 벌써 1900년대에 이렇게 핵심을 찝는 말들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을 만드셨던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셔서 컴퓨터 세대를 예견하셨다면 우리 이재만 선생님은 SNS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키워드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어느 한 단어를 핵심을 딱 집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키워드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인 변증론은 이 사상인 변증론이란 이 첫 번째 단어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상, 이 상, 4개의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증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일 뿐입니다. 상, 형상, 변증, 분석한다, 변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언어가 키워드가 변입니다. 변. 잘 보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뭐를? 사상인을. 그러니까 4개의 체질을 어떻게 딱 보고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을 3가지로 했는데 남변, 구별하기 어렵다. 이변, 구별하기 쉽다. 불변, 구별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모든 거를 키워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늘 공부하듯이 한 페이지로 키워드로 공부하기 쉽게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색깔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태양이는 살색, 아니 살색이라고 되나요? 이게 조금 이 색깔. 태양이는 복숭아색이죠. 소양이는 빨간색, 태음이는 녹색, 소음이는 파란색. 이렇게 정했거든요.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이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게 키워드를 하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상인 체형은 한 장에 보여드시면 사상인의 체형, 상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 사상인의 마음속에 있는 심, 어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병증이 뭔지, 그리고 이 체질별로 장수법은 무엇인지, 이게 다 여기 안에 있는 이야기 전체입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동의수세본을 한 장으로 딱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한 장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은 처음에 나온 게 인구 비율이죠. 0.03에서 0.1%. 책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이야기예요. 10,000명에 10명에서 서너 명이니까
0.1%. 그 다음에 소양인 30%, 태음인 50%, 소음인 20%. 이 비율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현재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형. 딱 봤을 때 태양인은 내추기세 강왕, 소양인의 키워드는 상성하허, 위는 성하고 아래는 부실하고, 흉실, 가슴은 실하고 족경, 발은 가볍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추기세 강왕하면 태양인의 이야기고, 소양인은 상성하허 흉실 족경입니다. 그리고 성질은 태양인은 소통과단, 과단성이 있다는 거고, 소양인은 표예 효용, 날카롭다는 거죠. 태음인은 수정정대, 집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바르고 깔끔하다는 거예요. 소음인은 간이 속여, 자기 몸을 간결하고 예쁘게. 소교라는 게 작고 예쁘다는 의미도 있고 작고 교묘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태음인은 집과 행동거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소음인은 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태양인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병증의 특이점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태양인은 큰 병이 되기 전까지 별병이 없다. 소양인은 열을 중심으로 공부해라. 태음인이 갖고 있는 가장 특이점, 흉격정축증.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죠. 소음인은 수족만난증. 손발을 어떻게 이렇게 어지럽다는 의미고,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여기서는 헛갈리지 말라고 오치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오치주의는 주로 모든 체질이 소음인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음인이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헛갈리기 쉬운 거예요. 소음인 노인의 열격증은 태양인으로 오인할 수 있다. 단소정화한 소양인은 소음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양인 중에 굉장히 조용하고 곱고 얌전하신 분들은 소양인인데도 소음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명 압니다. 쟤는 소음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코를 보니까 코가 조금 많이 얕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보니까 달랐고요. 태음인은 중에서는 육척 태음인, 그러니까 태음인이 되게 장대한데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척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30cm다 25cm라는데 되게 한 150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사람은 소음인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인은 원래 외단한데 키 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8, 9척 하는데 여기서는 한 180cm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태음인으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남자가 많아요. 남자 중에 키 큰 소음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체형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각 체형별로 항상 마음속, 이 동의수세에 보면 사상체질에 중에 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체질은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4가지는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마음은 천차만별이다.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 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심도 체질별로 중요한 이야기다. 태음인의 가장 큰 마음은 늘 마음속에 있는 건 겁심. 이 겁심과 이게 심해지면 방심, 이제 방심질곡이 뭐냐 병이 되는 건데요. 병이 되면 정충인데, 이 태음인의 겁심과 소양인의 구심에 대한 걸 나중에 말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태음인은 겁쟁이의 마음이에요. 구심과는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함자로 보면 겁심과 구심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때 겁심은 그거예요. 태음인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겁쟁이가 나가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퉁퉁 뛰겠어요. 겁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파심은 뭐냐면 큰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노지에 오픈돼서 혼자 남았어요. 이 태음이는 뭔가 숨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슴이 병이 와버려요. 쿵쿵쿵쿵 뛰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판에 오픈돼 버렸을 때의 마음. 파심이에요. 파심. 구심은 뭐냐면 소양이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집안에서 도둑이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는 마음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 태음이 들어왔니 누가 들었는지 모르죠. 이게 자기 거처가 있는데 누가 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밖에서 안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눈이 크게 떠지는 마음. 안에서. 겁신과의 차이는 겁쟁인데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고 이거는 들어왔을 때 공포에 가까워요. 그래서 심해지면 공포, 공심이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아예 마음을 놔버려요. 건망증이 오죠. 이래서 이 마음을 넣는 게 건망증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하긴 할 텐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고민해 볼까 한자를 보면서 했을 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불안정지심.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죠.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하니까 약간 불안해요. 태양이는 급박지심은 뭐냐면 준비도 안 됐는데 나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영정이라는 말이 뭔데 이거는 안정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정됐을 때 도에 이른다. 이 두 가지는. 도에 이루는데 소음인과 태양에는 이게 영정 상태면 비가 활성화되고 간혈이 조화롭게 된답니다. 몸이 안정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를 이루는데 좀 다르죠. 자, 대표적인 항심은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처음에 공부할 땐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태음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새로운 시도 같은 거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뭔가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면서도 새로운 걸 부딪히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할 만한 잘못을 해서 오픈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파심인 거야. 마음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병증을 한번 보죠. 이 병증으로 사상인 변증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상을 보고 마음은 겉에서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증으로 구분하라고 그랬거든요. 대표 병증이 뭐냐? 인과 병증을 보라. 근데 사람은 이 종류인데 대표적인 태양인의 병증은 열격, 구토하는 거죠. 근데 그냥 구토가 음식으로 아니라 침 같은 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열격. 그 다음에 태음인은 이질, 설사가 아니라 이질. 변을 계속 들이듯이 많이 보면서 불편한 거, 장염처럼이죠. 그 다음에 소양이는 대변을 못 보는 거. 이게 큰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소음이는 설사가 그치지 않는 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어디냐면 태양이는 산활여풍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바람이 골짜기에서 골짜기에 바람이 통과하듯이 쉥쉥 부는 거예요. 확 퍼지는 거. 그 다음에 태음인의 이거는 이 간열이 너무 커가지고 소장에 열이 가득 차가지고 안개 낀 것처럼 아무것도 뱃속에 안개 낀 것처럼 깝깝한 상태. 소양이는 비장열이 너무 커져가지고 흉벽에 열화. 대변을 못 보니까 펄펄 열이 끓는 거예요. 소음이는 그 뱃속에 얼음이 가득 차가지고
줄줄 새는 겁니다. 냉장고에 얼음이 가득 찼는데 문이 열려서 줄줄 새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거를 빅냉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병증. 다 큰 병들이죠. 대표적인 병증. 그 다음에 이 체질별 장수병은 태음인은 이제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수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를 항상 살펴라. 그래서 그 겁나는 마음을 안정되게 유의해라.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락심이심이죠. 소양이는 안에서 누가 들어올까를 걱정만 하지 말고 아내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덜 두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이는 자꾸 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살짝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소음이는 완벽하게 하려고만 뒤에서 자꾸 완벽해지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살짝 뒤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소음인 정도면 네가 마음먹었으면 충분하다. 나가라. 웬만히 걱정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상인 체형에 대한 거는 여기서 키워드를 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색깔로. 그러면 예를 들면 태양인이다. 그러면 내추기세 강황, 서통과던. 그 다음에 급박지심. 그리고 대표 병증 태양에는 열격, 산활, 여풍. 완실무병은 이제 병이 없이 건강할 때 소변을 잘 보면 된다. 장수법은 태양에는 퇴일보, 급박지심, 항령정, 노심애심.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요 하나의 그 챕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한번 쭉 보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차를, 저는 항상 목차를 쓰잖아요. 이번에도 8개 파트로 나오는데 첫 서론에는 사상일의 비유가 기상, 이제 본론에 체형별 분류 변벌법, 항심, 아까 말했던 용약법, 이게 약을 쓰는 법, 양생술, 건강한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변증론을 쓴 이유, 그 다음에 이 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재마 선생님께서 동의수세본에 지필후기를 친히 쓰셨고, 제일 끝에 마지막 한 줄은 누구냐면 이 제자인 한두정님이 이 1901년에 동의수세본 그 인본을 간행하실 때 쓴 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인구 비율 좀 전에 설명했고요. 여기서 체형 기상에 대한 이거는 그 키워드를 또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인의 키워드는 내추기세, 요일입세, 소통강교우. 여기는 알죠? 제가 하는 인사 파트잖아요. 우리 그동안 했고, 요 파트만 새로운 거. 본성을 설명할 때 소통, 강무, 성치, 단중 이렇게 표시가 쭉 돼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체형의 기상은 자 보시면 뇌추기세 기 일어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는 그 한자입니다. 여기는 한자로 굉장히 보셔야 돼요. 그래 쉽습니다. 그 다음에 흉금 가슴을 감싸다. 이거는 소양인이죠. 요이지 립세 립 이거는 당연히 태음인이죠. 그 다음에 방광의 좌세 앉아있는 자세 이거는 소음인이죠. 이렇게 보면 요 위에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질 재간 여기서는 이제 요 언어가 처음 성명론 파트를 하면 되는데요. 요 4가지 성질을 그냥 보시면 돼요. 소통, 강무, 성치, 단중인데 한자 자체를 보시면 돼요. 소가 무슨 뜻이냐.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한다. 길을 가는데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통. 강은 굳세다는데요. 이 글자 자체가
칼에도 찢기지 않는 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무. 성치는 이루다는 거죠. 근데 점령지를 평정하다는 의미예요. 태음인이죠. 단중. 단자는 무슨 양이냐면 바르다, 공정하다, 시초를 세우다. 소음인의 의미예요. 이거는 한자를 보시면 너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요거는 소통, 강무, 성치, 단중 여기에 글 있어요. 길을 가는데 막힘이 없다. 칼로 찢기지 않는 그물. 단단하죠. 강하죠. 점령지를 점령하다. 시초를 세우다. 성치, 단중. 여기서 한 가지 알아뒀으면 좋은 그 말은 재간은 재능의 근본이에요. 여기에 재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능의 근본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사를 행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우, 사무, 거처, 당역. 앞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서론이 지나갔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쭉 공부하는데 키워드의 뜻을 아시려면 여기는 반드시 한자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파트는 꼭 아세요. 알아두시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 마지막 책부터는 한자를 엄청 많이 찾고 설명도 많이 해뒀습니다. 그리고 참 더 찾으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사상인 체형별. 이게 이제 굉장히 요 챕터가 이제 핵심에 대한 거예요. 자, 각 체형별로 굉장히 천천히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태양인은 내추기세 강화, 소통 과단, 중엄 지점 별무몇증, 그 다음에 이 오치할 때 주의하는 게 소음인 노인 열격증을 태양인으로 오인하지 말라. 이 말은 했는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인 여자 체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체형이 건장하고 간이 썩었고 자궁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고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이제 현재 책들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예를 들면서 동물의 예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육축완리. 육축이 동물이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 6가지를 이론을 봐도 태양인의 소아말은 여자 소아말은 그러니까 암컷이라고 되겠죠. 체형이 크지만 새끼를 못 낳는 거 보니 이치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도 동물도 사상 체질이 있다 없다로 지금까지도 여러 책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파트는 제가 태양인여 체형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는 그랬다. 태양인 여자는 체형은 크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태양인이 점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가장 큰 논란과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 체형에 대한 이야기는요. 상성하허 요 앞부분에 있죠. 그 위는 크고 아래는 적고 가슴은 실하고 발은 빠르다. 그리고 표예효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우 날카롭고 용기를 좋아한다. 이 표예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날카롭다는 의미인데요. 다 칼도가 있어요. 칼로 벤다는 의미고 새가 날카롭게 빛나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롭고 용기를 좋아하는 게 소양인이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다 한 게 없어요. 단정한 소음인과의 변별점이 있는데 이거는 작고 단정한 소양인은 굉장히 소음인으로 오치할 수 있다. 조심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병세의 한열을 관찰해라. 소양인은 열증이잖아요. 이걸 보면 소음인하고 헛갈 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소양인하고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확 지나가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태음인과 소음인에 대한 변별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변별하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어렵다. 태음, 소음인 체형이 비슷해가지고 그 난변이다, 난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증을 보면 굳이 구별 못할 리도 없다. 그러니까 병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음인과 소음인의 병증의 가장 큰 차이를 뭘로 주셨냐면, 땀, 허한, 몸 아플 때 땀을 흘리는데 태음인은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 만약에 그런다면 소음인은 병이 크다는 거예요. 소음인은 땀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음인이 땀을 많이 나면 울광증에 심해진 울광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울광증의 가장 큰 병증의 원인이 된다고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허한이 이 소음인과 태음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양강견밀이 있는데, 양강견밀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 피부가 두꺼운 거예요. 태음인이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 양강견밀의 의미가 뭐냐면, 요즘 우리 약국 같은 데 오면 막 얼굴이 폐타이어처럼 두꺼워가지고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남자들 보면 아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얼굴은 한 두께가 진짜 한 몇 미리 한 몇 센치 될 것 같은 사람들, 까매가지고 두꺼운 얼굴. 그래서 그런 점점 태음인이 그 양강견밀, 피부가 두꺼워지면 큰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태음인은 땀으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땀이 다 막아져 버리니까 점점 더 두꺼워져 가지고 폐타이어처럼 되죠. 그러니까 몸에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병이 점점 더 안에서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점점 두꺼워져서 폐타이어처럼 두꺼워지는 거. 우리 자동차 바퀴 타이어처럼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징이 있냐면 이 눈 쪽으로 병이 있는데, 몸이 피곤할 때 목자상인 눈 쪽 뒤쪽이 위로 치켜 올려가는 거고, 눈알이 아프다는 거. 오후 되면. 저도 태음이라서 오후 되고 힘들면 눈이 막 아프거든요. 눈이 쏘면서. 그럼 눈을 감고 손으로 좀 눌러주면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게 이제 다른 체질들도 전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소음인은 그게 없다네요. 별로. 머리가 아프면 아팠지 그런지 소음인은 이게 없다고요. 태식호흡은 이게 한숨 쉬는 건데 태음인은 별로 없는데 소음인은 간혹 있고, 확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질처럼 그런 거 걸렸을 때 찬물을 먹을 수 있느냐? 태음인은 먹을 수 있다, 소음인은 없다. 근데 요즘은 이게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번창한 나라에선 이건 구별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맥은 장이긴, 기육은 살을집이죠. 견실하다. 그리고 이제 용모사기 앞부분에 기거유의 수정정대, 몸의 그 집 주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수정정대, 크고 바르다. 체임자임, 몸가짐이, 이게 이제 용모사기에 대한 가장 큰 이거는 이제 건강한 태음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건강한 태음인은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좀 안정감 있고, 회사나 어디에서나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있죠. 크죠. 바르고 딱 위엄이 있어 보이는 그 모습. 소음인은 몸가짐이 자연스러운데 간소하고 작고 예쁘다, 또는 교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데, 이런 작고 예쁘다, 교묘하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소음인 중에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족 만난증이라고 가지고 이게 이제 손발이 어떻게 둘 줄을 모르고 자꾸 흔들거리고 이런다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족 만난증. 손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른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거를 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이점, 병증의 특이점이 이거예요. 눈병증, 목자상에 목적내종이 있고 양강견밀에 대한 것,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 땀이 나는 게 건강한 거, 그리고 기육이 건실하다. 근데 소음이는 허안이 있으면 병이 큰 거다. 양강견밀이 있으면 이거는 건강한 거다. 그리고 눈병증이 없다. 학질, 이렇게 이질에 걸렸을 때는 차가운 물 못 먹는다. 요거는 구별점이 좀 힘들어요. 맥은 완이한 약하다. 기육은 살이 부 뜨는 느낌이다. 용모사기는 간이 소교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처럼 이걸 하나를 쭉 보시면 이 이미지가 그려지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태음인하고 이재만 선생님은 얼마나 구별하기 힘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음 소음인의 체형이 비슷하고 유사하나 구별하기 힘드나 병증을 보면 구별 가능한데 체형으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 소음인 중에서 소음이 작고 왜소하나 간혹 8, 9척 되는 사람이 있다. 180 되는 사람이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태음인이 크나 키가 왜소한 사람이 있다. 150cm짜리 태음인들 많이 있잖아요. 너부대대 해가지고 옆으로 쭉 퍼지는 사람들. 여기서 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위를 제가 책을 찾았는데 대한제국 기준으로 척은 원래 30cm예요. 그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30cm, 36, 180cm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논란인데요. 현재 아마도 외단하다는 표현이 있었을 때는 6 곱하기 22.5cm, 135cm에서 150cm. 6 곱하기 25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장대하다는 것은 180에서 200인데요. 큰 키에 대한 관용적인 언어였어요. 근데 이게 200cm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거의 장대하다, 8, 9척 되는 사람이다. 이 말하면 과거에는 큰 사람에 대한 관용적인 엄청 커. 8, 9척이야. 이렇게. 그럼 6척이면 콩알만 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를 실제적인 척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인 단위가 아니라 관용적인 언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 이건 좀 또 키워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흉격정충증.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려운 증상이 생기고 불안해지시는 거. 신경쇠약이에요. 정충. 근심이 생기는 거죠. 발을 정자에 가운데 중자에 심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이게 이 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태음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정충, 근심스러운 거죠. 이 정충이 이런 의미입니다. 충, 근심하다, 걱정하다. 왜 가운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충이라는 의미는 태음인한테만 쓰는 겁니다. 자, 수족 만난증도요. 굉장히 어려운 날때 이 한자가 의욕할 만한 만. 그래서 수상하다, 어지럽다. 손발의 움직임이 어지럽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손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좀 의미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불편한 의미도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누군가를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음인들이 너무 그 신장의 기운이 너무 커졌을 때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용모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모사기는 사기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얼굴 모양을 말하는 거죠. 아니야, 용모사기 사람이 사는 모. 기거유의 수정정례인데 기거유의는 일상생활, 기거는 일상생활이 예절이 있다. 수정정대, 가지런하고 정돈되면 크고 바르다. 기거에 대한 거는 태음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다 어떤 딱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거에 대한 이야기는 태음인. 체임은 몸가짐이에요. 근데 현대적인 언어가 아니라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몸가짐이 자연스럽고 그냥 봐도 소음인 여성, 곱고 예쁜 소음인 여성분을 생각하면 단정하게 딱 앉아서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음란한 생각이 많으시면 누구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종 만난증. 이 용모사기는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수정정대한데 이 사람들이 잘 좋은 일을 할 때 이렇지만 만약에 뭐 도둑질을 하러 간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렵고 이런 불안한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병증이에요, 병증. 이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건강할 때와 병증은 다르다. 한자 중에서는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았는데 의사, 실제와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사이비가 다 알고 있겠지만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한자어잖아요. 공자의 말씀에서 유래했더라고요. 그냥 찾아놨어요. 읽어보세요. 진심상구 한짝에 있는데 유교적인 가르침인데 유교적인 관점에 의하면 위선은 일반적인 악보다 위험한 것으로서 선함을 수단해서 도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망가뜨린 대악이다. 굉장히 최악의 욕이죠. 겉으로는 선량하나 선량하고 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이는 악인들에 대해 유교적 가르침을 사이시비 줄이면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가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자상인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눈초리가 위로 끌어올려주는 증상, 목정내동증, 눈동자가 안으로 쑤시는 병증. 태시고음은 한숨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이 파트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 중요한 이야기는 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태양이는 소통과당하고 뇌취기세 강황하고 그 큰 병 걸리기 전까지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양이는 위가 크고 발이 빠르고 날카롭고 한열을 잘 잡아라. 태음이는 장대하다, 수정정대하고 흥격정축증이 있다. 소음이는 외단하고 간이 소교하다. 수종만난증이 있다. 키워드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병증 중에 특이점은 태음이는 목자상인, 눈 쪽으로 자꾸. 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태음이는 전체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에 열이 차면 얼굴로 열이 찼을 때 얼굴에서 밖으로 노출된 부위가 코하고 눈이거든요. 코가 굉장히 딱 부어요. 그러면서 눈도 엄청 압이 눌리니까 아픕니다. 이래서 이런 증상이. 태음인들은 코가 심하면 부어서 코가 커지기도 하잖아요. 안에 있는 열이 소양인의 열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소양인의 얼굴은 뻘개가지고 볼이 실제적으로 벌게진다고 하면 태음인은 안에서 용광로 같은 열이에요. 용광로가 터질 것 같은. 좀 다릅니다. 자, 이것만 구분하셨으면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심에 대한 이야기. 이 항심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음인의 기본 마음은 겁심, 구심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 여기서 요 안에 있는 한자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별 항심과 병증에 대한 이 설명이 있습니다. 겁심, 파심, 겁심은 제가 말했잖아요. 밖으로 나온 겁쟁이에만 나가야 되는데 이 밖으로 뭔가 훔치러 가든 전쟁을 하든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가면서 겁쟁이의 마음에 너무 겁이 팍팍 나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됐냐면 한자를 보시면 알아요. 문 밖으로 떠나다는 게 겁 플러스 마음심이에요. 파는 뭐냐면요. 두려운데 부끄러운 마음, 두렵다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히 흰 백의 요건데요. 촛불 아래 드러난 거예요.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노지에 제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 얼마나 부끄러워서 두려워요. 이게 파심이에요. 속마음이 까발려지는 거죠. 이제 병증은 이게 심해지니까 극도의 불안증이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네모난 이 안에 혼자 있는 거.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려워서 죽어버려요. 이게 이 겁심이란 이야기가 이 밖에 나가는 마음이에요. 의외로. 이 태음인에 대한 마음은 집 밖으로 정복하러 가는 마음이에요. 겁쟁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양인의 마음은요.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는데 집안에서 방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구자가 뭐냐면 새의 두 눈이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 눈 크게 뜨는 모습이에요. 이 구자가.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스러워 죽겠어. 누가 이게 쳐들어오려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 눈이 크게 떠지죠. 새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게 이 구자의 원칙입니다. 원래 그 구자의 글씨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공자는요. 공포잖아요. 이게 이미 쳐들어들었어요. 칼 갖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있잖아요. 공포인데 이 공자는 뭐냐면 흙을 다지는 큰 공구로 심장을 내려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심장에 공구로 때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이게 공심이고요. 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겁망, 마음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 부러진 칼, 이게 뭐냐면 마음 위에, 그러니까 망자가 이제 죽다는 의미도 있고 칼이 부러졌다는 마음이잖아요. 의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에 완전히. 겁망. 이거는 이 한자를 잘 보시면 이해됩니다. 겁심은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파심은 촛불 아래 다 드러난 거. 그 다음에 정충은요. 군 진영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양인 마음은 적이 쳐들어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 방어해야 되네. 눈이 크게 뜨고서 막 무서워 죽겠어. 이게 놀랄 구자고요. 공자는 이 큰 공구로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공포죠, 공포. 겁망은 마음이 완전히 마음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칼로. 다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어. 이제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건망증인 게 정신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한자 자체를 굉장히 한참 생각해서 제가 했는데 몇 번은 좀 한두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인의 불안정지심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안 되는 마음인데 이 안자가요. 편안한 안인데 집에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집이거든요. 여자가 가만히 앉아서 집을 기다리는 마음. 완벽한 집이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이 불안정지심이에요. 이 한자가 굉장히 그 뜻 글자라서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태양이는요, 이 바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급박을 쓰면 되는데요. 촛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다는 의미거든요. 이 백이 촛불이에요. 자, 이거하고 뭘 보시면 차이를 아냐면요. 여기 백. 촛불 해 앞에 드러난 마음. 아까 했잖아요. 완전히 노상에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 촛불 앞에 마음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마음인데요. 부끄러운 마음인데 여기는 촛불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내 마음, 내가 막 달려가. 태양을 향해서. 이게 이제 태양인의 모습입니다. 엄청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태양인은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급박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타서 죽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죠. 나는 불나방 같은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이는 항상 이 글자 자체의 뜻이 있어요. 소음이는 항상 이 글자예요. 안, 박, 겁, 겁과 구. 구가 저는 항상 좀 전에도 좀 걱정하다, 두렵다 이런데 한자를 찾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의미는 이런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요거하고 같은 것 같잖아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두려운 마음은 완전히 극도의 불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노출되는 파심이고요. 이거는 집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 거. 눈이 커지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는 마음. 내가 뭔가 훔치러 가는 거고. 도둑이 나를 쳐들어오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가 더 무서울까요? 저 같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누가 쳐들어오면은 얼마나 무서울겠어요. 차라리 나가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도 가다가 정복을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게 더 훨씬. 그래서 실제로 이 공포 자체도 공포가 더 큽니다. 소양인이. 그래서 이분들이 건망증이 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태음인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충증은 올 수 있지만 이렇게 건망증까지는 안 오죠. 극도의 불안 증세는 오죠. 제가 생각엔 그렇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죠.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러려면 근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거를 영정.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에서 보였잖아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태음인과 소양인은 도에 이룰 수 있다. 소음인과 태양인은 비장과 간이 건강해진다. 이면 조어도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한 이야기냐면 인용문인데 여기 거지한 자제심 이 조도인데요. 맹자의 심조자득이라는 편에서 자 군자가 학문에 깊이 나아가기를 힘쓸 때 도로서 힘써야 되면 군자는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즉 동의수세본에서 뜻만 알자면 마음이 안정되면 거주가 편안해지고 자산이 축적되어 도에 이르게 된다. 즉 모든 걸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어도라는 의미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자본도 축적되고 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좋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음인하고 서양인한테 태음인은 밖에 나갈 때 밖에를 살피고 나가고 서양인은 집 안을 누가 도둑이 쳐들어올까 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집 안에 내부를 좀 평소에 살피라는 거예요. 얘는 내부를 좀 살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음이는 자꾸 집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좀 나가고 태양이는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집에 좀 있어.
그런 의미입니다. 니네가 각자 잘 못하는 걸 좀 잘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 동일수세본에서 보면 사단론과 확충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를 알고 각자의 자기를 알고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다른 사람의 체질을 공부해라. 이 이야기도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동일수세본에서 핵심인 이야기여서 뒤쪽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다면 이렇게 체질을 알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결국은 약을 잘 쓰기 위해서 변증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약을 잘 쓰려면 체질 4개의 체질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약 잘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을 잘 쓰려면 병증을 정확하게 딱 집어야 되는데 체형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병증을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이럴 때 그 중요한 이야기. 각 체질의 건강한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태양이는 소변을 잘 보는 거, 태음이는 땀이 잘 나는 거, 소양이는 변을 잘 보는 거, 소음이는 소화를 잘 시키는 거. 대표적인 병증은 아까 이야기했고 이 상황에 대한 거를 또 한자 키워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있어요. 4가지 병증의 상황인데요. 산, 활, 여풍, 태양이죠. 자, 바람과 같이 뚫린 골짜기에서 흩어진다. 이 말이냐면 흩어질 산, 골짜기 활이에요. 이게 이 골짜기, 즉 여기가 뭐냐면 이 골짜기가 뭘까요? 기관지하고 위안이에요. 여기가 뚫려 있어서 확 다 폐기가 다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뚫려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산활 여풍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열격 상태가 되면 거품이 뽀글뽀글한 구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질세여무는 어떤 의미냐? 안개와 같이, 무가 안개잖아요. 질색, 막히다는 거. 이 새가요, 색일 때는 변방이고 색일 때는 막히다는 거거든요. 2가지 뜻이 다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막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막히다는, 안개와 같이 다 막혀. 어디에? 소장에. 태음인의 간기가 확진돼서 소양인의 중초가 가득 열로 가득 차서 안개 낀 것처럼 갇혔다는 거야. 깝깝한 거. 태음인은 소양인도 변을 잘 봐야 되지만 태음인은 변도 잘 봐야 되고 땀도 많이 내고 몸속에 뭔가 이게 용광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빼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간열이 너무 차면 변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뱃속에 가득 차버려요. 깝깝해 죽어버리죠. 안개처럼. 그 이야기를 질색여무라고 키워드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열영을 열화, 맹렬할 불과 같아. 소양인이죠. 소양인의 비가 강황되면 열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냉, 얼음과 같이 아랫배가 차갑다. 소음이죠. 소음인의 신대해지면 하체가 냉해지는 거예요. 이기에서 제일 특별한 얘기가 질색여무하고 산활여풍입니다. 근데 한자를 보시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열화 빅냉은 쉽고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이런 거를 해야 되냐? 변증론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체질구별의 중요성은 뭐냐? 그 사람을 명확하게 알고 그 증을 명확하게 알면 약을 쓰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다. 변증론의 핵심 문장이죠. 명지기인 이루 명지기증, 기증기인하면 명확하게 안다는 거죠. 명지, 응용지약, 약을 쓰는데 필무가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알고 증을 아는데 변증론이 다 됐는데 사상인 변증이 됐는데 그러면 약을 쓰면 의심할 필요 없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약을 쓰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기인, 체질을 구별하고 병증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약을 쓰면 반드시 낫는다.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인물 형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여러 번 상황을 지켜보고 제3추이
만약 의혹된 점이 있으면 병증을 서로 비교하여 명확히 보고 의심이 없는 상태라 약을 써야 된다. 절대로 가볍고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한 첩의 약이라도 중병험증인 사람한테, 중병험증이라고 하면 오투를 하게 되면 그 한 첩이 사람을 필살인, 이렇게 좀 태양이어서 그러신지 굉장히 말이 강하죠. 필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투하게 되면. 그러니까 험증일 때는 증만 보지 말고 명지기인하라. 이게 더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증. 읽고 나서 약을 써라. 이게 이제 그 병증론을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써주셨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죠. 증과 병증과 사람을 알아야 결코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다. 즉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사상 체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증을 딱 잡으면 그 약을 쓰면 병증론 공부할 때 약이 나오잖아요. 그 약을 제대로 딱 쓰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자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약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중요한 약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건강하게 이제 이것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증대로 그 수법, 늘 수법이 나오잖아요. 장수법이죠. 장수법을 세 가지 면에서 말했는데 화타, 그 유명한 화타분. 화타가 말했다. 매번 적게 일하고 피로를 삼가라. 과로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과로 금지. 현대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타도 알고 있었는데 현대인은 과로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제일 안 되죠. 과로하지 마라. 근데 어느 노인이, 이건 좀 특이해요. 어느 노인이 장수법을 말했는데 하루에 2끼만 먹어라. 식후 간식 먹지 마라. 이와 같이 하면 장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결국 4-5번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식 먹지 말고 하루에 2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식후 첨삭이 간식이거든요. 또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러면 여차 즉 필무불수, 장수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장수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간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잖아요. 현대에는 탄수화물 때문에 간식 때문에 탄수화물들 때문에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지만 선생님의 체질별 장수법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태음이는 아까 말했던 거 밖에를 봐라. 소양이는 안을 살펴라. 태양이는 한 발 물러서라. 소음이는 한 발 나가라. 이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단놈을 참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래야 건강하고. 이거는 한계 노심의 심. 이거는 우리가 사단론과 확충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했던 이야기예요. 태양인 에노이락에서 여기서 구분해서 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아는 이야기. 태소음양인에서 태양이는 노심, 애심을 경계하고 소양이는 애심, 노심을 경계하고 태음이라고 소음이는 락심, 이심을 경계하라. 자, 이제면 우리가 오래 사는 방법까지 했으니까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는데 이제 이걸로 끝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만 선생님 이런 걸 성명론에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꼭 한마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 동의수술본에 항상 옛 문헌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6챕터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조금 길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이 파트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금님이 스스로 농사를 농부, 도공, 어부와 같은 중인관에서 배워서 선행을 했는데
순임금님도 이렇게 농부와 같은 사람들한테 농사를 배워서 선을 행했다. 부자는 누구냐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 말씀에 3명이 가면 필류아사. 이 말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유명해요. 3명 하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천하의 중인의 재능은 성인이 반드시 박학신문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크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태소음양인의 식견제국군 각각 갖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소음양의 각각의 재능들은 어디에서 오냐? 중인의 재능은 넓고 많은데 그거는 조화, 조화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연의 조화예요. 자연에서 온다.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해서 한참 동안 이 한자 자체는 해석했는데 뭔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되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을 들여다보고 앞부분 보고 다른 분들이 해석해놨던 책 참고 문헌을 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냐고 하냐면요. 태소음양인이 각기 다 다른 재능과 장점이 있고 그 근본은 그런데 자연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연이 어디냐면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소중하고 배울 점이 있으니 성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스승이니까 서로 다른 체질을 배워라.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중인도 나오고 태소음양인도 나오고 중인의 재능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이거는 자연에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 조선시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써놔도 알 수 있지만 축약된 문장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 인용문이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요. 3사람이 가면 스승이 있다. 이건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공자진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사람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 그중 선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는 자신 속에 그 잘못을 고쳐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한 명은 3명 같이 가는데 한 명은 선하고 한 명은 내가 별로야. 그러면 이 한 명은 스승으로 삼고 하나는 싫어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서 내 행동을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스승이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 자체마저도 그 사람 거를 보고 나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하셨죠. 조금 더 모든 이대마 선생님은 또 태양인이라 본인 이론을 또 만드시잖아요. 인용을 하시지만 태소음양인의 재능이라는 것은 자연, 즉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천인지행이잖아요. 이 태소음양인의 재능은 하늘에서 오는데 이 재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근데 이 각자의 4명의 사람들은 4가지 체질들은 재능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재능들을 서로 배우라는 거죠. 그래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단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신 거예요. 각자의 재능이라는 게 태소음양인의 재능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즉 하늘에서 받는다. 근데 이 하늘에서 받은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훌륭한 재능들은 각자 재능이 다 서로 배워라.
그래야 큰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이야기의 농축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결국은 태소음양인의 재능이 다 있는데 그 재능은 하늘에서 받은 거고 각자의 재능에 장점이 있으니 그걸 보고 익히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추소문, 황제내경의 영추편이죠. 거기에서 이제 태소음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태소음양인이 우리 의원론 할 때 나오잖아요. 태소음양인의 기원에 대해서. 태소음양인의 영추소문에 오행인론이 있는데 그는 대략적인 외형만 말했고 장리를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소음양인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연구가 다 완전히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책을 썼다. 이제 본인이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자기 자랑도 되고 내가 책을 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책은 언제 썼다는 날짜를 정확하게 쓰셨어요. 시작이 언제 시작했느냐? 제가 한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연도를 내가 스스로 계사년이면 1893년 7월 13일에 시작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바로잡으며 그 다음에 가보년 1894년에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가보년이 가보개혁 그 가보년입니다. 날짜를 써놓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무경각 휴식, 한참도 안 쉬고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다시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공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알아냈냐면 서움서양인론은 거의 상비했다. 그런데 태양인양은 간결하게 했다. 거의 상비.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내 경험이 부족하고 내 기운이 이미 다 소비돼 버려가지고 이 뒷부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기에 따르면 개의부달즉사, 이것도 그 어떤 여기 이야기인데요. 책을 펴서 모르면 생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태서음양인에서 서양인 이거를 내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태양인약은 생각해서 니네가 더 얻은다면 이게 손해겠냐? 손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얻어라. 이게 그러니까 이 간략한 게 손해겠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간략하게 썼지만 이 후세 제자들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간략하게 했지만 책을 펴서 모르면 네가 생각하라. 이런 말이 옛날의 말에도 있었으니 이제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인은 니네가 간략하게 썼으니까 이 앞부분을 보고서 유추해서 더 발전시키라는 의미를 태양인답게 마지막까지 한마디를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개의부달, 이거는 예기에 따르면 책을 열어서 알지 못하면 생각을 하라라는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옛날 문헌에 써놓은 걸 그대로 쓰신 거죠. 후세 연구자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의미죠. 생각하고 책을 폈는데 좀 부족한 거든 생각해서 내가 기틀을 마련했으니 더 연구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한자가 엄청나게 앞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한 많이 찾아놨습니다. 여기서 좀 알았으면 좋을 거가 어떤 한자가 있냐면 위선이요. 선을 행하다는 의미예요. 요 위선은 거짓된 선이고요. 박학신문은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묻는다는 중용에서 나온 겁니다. 박학신문. 겸지라는 거는 포용하다는 거고요. 각유소장. 사람마다 각기 장점이나 장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동의수세본 이제 다 쓰셨잖아요. 지필 후기를 쓰셨어요. 자 여기면서 뭐를 또 쓰셨냐면 또 인용문이 또 있거든요. 만실 지읍 1인도 즉기 부족이야. 만실이 있는 읍에 도공이 한 명이면 그릇이 부족하다. 100가가 있는 촌에 100가구의 촌에 의사가 한 명이면 사람을 살리는 데 부족하니까 이 책을 읽고서 반드시 의학을 널리 발전시켜서 광명해서 집집마다 치료법을 알고 사람마다 그 병을 알아서 그런 연후에야 수세보원할 수 있다. 세상의 목숨을 구하고 원기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집집마다 의학을 발전시키고 집집마다 의학 치료법을 알고 사람의 병증을 알아야 그런 연후에만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이 책을 내가 썼다. 그래서 수세보원이라는 이름도 이걸로 지으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지필의구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죠. 의학을 발전시키고 집집마다 치료법 알고 사람의 병증을 알아라. 후세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까지 기력이 소진해 가면서도 책을 썼다는 의미를 쓰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광서 가보년 1894년 4월 13일에 함흥 출신의 이재마가 한남산 중에서 그 지금 서울 한강 남쪽이에요. 거기 한강의 남쪽 산 중에서 책을 마치다 놓으면 필서우. 이 필자가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자가요, 논밭에다가 여기 잉어하고 오리가 그림이거든요. 옛날의 과거는요, 마치다는 뜻이 좀 특이해서 제가 한해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 유기농 농법을 했더라고요. 논에 잉어하고 오리를 풀어놓으면은 걔네가 이게 벌레를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 잉어하고 오리까지 다 잡아야 추수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다는 의미랍니다. 굉장히 독특했어요. 너무 특이해서 제가 좀 찾아서 필자가 필서우여가지고 책을 끝마치다 했는데 이 필자의 기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894년 4월 13일에 내가 책을 썼다. 이걸 쓰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동의수세본의 지필후기. 드디어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여기에서 1894년 4월 13일하고 이 앞부분 보면 이 날짜가 아마 같아요. 여기 이제 이걸 쓰시고 이 마지막 문장을 더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은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더 있어요. 이거는 이 이재마 선생님이 19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책 쓰시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본 책 쓰신 거고요. 그 뒤로 1894년 이후로 1809년까지요. 계속 책을 고치셨나 봐요. 그거를 모아서 이제 이게 초본권, 이제 그 다음에 후세 1900년도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의수세보원 이게 인쇄목판본 같은 거를 그 율동계가 제자들이 이제 편찬할 때 후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쓰신 거고, 이제 한두정님이 후기, 인본 간행 후기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가보년에 책을 마치시고 을미년 1890년에 고향에 내려가 경자년까지 그러니까 1900년이죠. 돌아가시니까 원본을 수정하셨다. 우원론부터 태음인 모든 편을 각각 넣고 빼고 수정하셨고 나머지 재론들은 증산 못하셔서 신구본을 함께 간행했다.
그러니까 우원내에서 태음인 편을 요 앞부분을 쓰시다가 부족한 걸 더 넣었는데 그 나머지 편들을 다 못하신 편들이 있었다. 그래서 뒷부분과 앞부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능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둔 게 인본 개초 이런 단어가 있죠. 초고를 고치다. 그리고 병이 모두 함께 참고하여 이런 의미도 있고요. 증산 늘리고 깎다. 자, 이래서 이게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 한두정님이 율동계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책을 펴셨던 대표 제자여서 이거를 쓰셨더라고요. 자, 중간에 우리가 거의 책이 끝냈으니까 결론하기 전에 우리들의 스승님 얼굴 한번 보고 또 갈까요? 항상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얼굴 한번 뵈야죠. 항상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율동계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요분들 제자분들이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은 몇 년, 20년 뒤에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이재만 선생님이 이 돌아가시기 이 까장까장한 모습으로 이 책을 쓰셨더니 마음이 제일 뒷부분에 나오죠. 내가 기운이 떨어져 죽겠는데 내가 못 썼으니까 그거는 니네가 공부를 더 해서 책을 펴서 모르면 생각을 해서 더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동의수세본의 결론을 저도 한번 써놔봤습니다. 요 변증론을 쓰신 이유는 한자로 다 했으니까 한번 썼어요. 명지기인 이유, 기인, 기증을 알면 약을 응용하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다. 즉,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증상을 명확하게 보고 그게 맞게 약을 쓰면 반드시 좋아진다. 3명의 사람이 있으면 스승이 있다. 서로가 스승이 다른 체질을 공부하라는 의미죠. 거기다가 3명의 사람이 있으면 스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애도 있는데 그 이상한 애의 잘못된 거를 보고 경계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라. 체계하라는 의미도 또 있는 거죠. 경계하라는 의미가 또 여기도 있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 동의수세본을 펴는 이유. 필광명의학 가가지의 인인지병연유 가이수세본. 반드시 널리 의학을 발전시켜서 집집마다 치료법을 알게 되고 사람마다 병리를 알게 된 연유에야 세상을 장수하게 하고 원기를 보존하게 할 것이다. 동의수세본에 책을 쓴 이유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그랬어요. 병증론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기인, 그 사람을 알고 그 증을 알아라. 그러면 약을 쓸 때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약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약품, 일반약품, 건기식 이런 걸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국을 한 지 벌써 한 25년쯤 됐는데 늘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고 내가 정확하게 아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부족한 파트가 있는 게 마음에 늘 있었는데 이 동의수세본을 공부하면서 다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내가 몰랐고 이런 것은 알 거를 공부할 점이 어떤 거가 있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도움됐고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동의수세본 어떻게 생각하면 긴 챕터였는데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같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었을 것 같고요. 이 긴 챕터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책을 봤을 때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를 벌써 요만큼
요만큼이나 7개나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여러분께 같이 공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 공부의 시작과 끝까지 지도해 주신 한상번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